반갑습니다. 내일 성부주 시간입니다. 어느덧 5월달 마지막 성부주 시간이 되겠군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은 무방하니까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주식 이야기도 하시고 매매도 같이 하시고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방과 낫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낮을 보면 흥성그룹과 그리고 오가닉티, 코스메틱 그리고 카티스 이렇게 세 종목이 낮을 지배를 했고, 밤은 볼까요? AP위성 그리고 캔코아 그리고 컨택 이 세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삼성공조, 프롬바이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롬바이오에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방과 낮이 각각 강한 놈들이 되어 있고요. 내일 공부할 미션 종목들은 이렇게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말일이니까 또 괜히 자 말일날 오늘 멋지게 해서 수익 크게 봐가지고 주말에 잘 보내자 막 이런 마인드로 무작정 무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한두 종목 하시고 그리고 조용하게 보내는 게 좋다.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제일 주석을 달아볼게요. 삐아, J2K 둘 다 기술주죠. 기술주인데 삐아는 7.7% 많이 올라 있죠. 19,530원이면 뭐 한 이 정도 되겠네, 그죠? 이 정도. 뭐 죽기 아니면 살기라 해보겠다는 뜻인데 뭐 가서 이렇게 상가까지 가주면 좋겠죠. 근데 그 다음날도 이제 6월달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뭐 아무리 요즘에 뭐 화장품 분위기 좋다고 하더라도 월말에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간다라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썩 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수급이 있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돈. 그래서 그것을 어, 변동성이 없으면 우리는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는 친구들은 유심히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잘만 요리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시가 7%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가가 중요합니다. 시가가 10%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뭐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눌림을 한번 노려본다든지 시가에서 한 5% 떨어지는 눌림만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뭐 사실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시가에서 7% 잡히면 7% 프로 매매로 운영을 합니다. 이제 프로 매매 운영이 뭔지 이제 다 아시죠? 다음은 J2K는 같이 붙여서 보죠. 시간에 문은 별로 뭐 오른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그때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어, 뭐 급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보합 기준가 잘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HLB와 HLB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약간 음봉이 나왔는데 시간에 2% 올라 있군요. 내일 FDA 그 중국 회사에서 뭐 수령을 한다고 하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간에 2% 올라 있으니까 뭐 2% 안쪽에서 1차로 한 진입을 해보시고 상승을 하면 또 가만히 놔둬야 되죠. 2% 안쪽이나 1%나 2% 진입을 했는데 계속 간다 그냥 가만히 놔둬 버려야 되지. 제약도 같이 묶어서 봅시다. 두 종목은 항시 같이 묶어서 보십시오. 모양도 똑같지요. 쌍둥이처럼. 태승하고 다날 보겠습니다. 태승은 요즘에 뭐 주가가 올라가지고 가족들이 뭐 돈박스에 앉았다고 막 뉴스까지 나올 정도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누구라도 돈 벌면 되죠. 어쨌든 모양 좋게는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도 오늘처럼 기세를 이어갈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죠. 예. 아침에 시가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뭐 0에서 한 1%나 이렇게 잡히겠죠. 1차 정도 해보시고 올라가다 뽀로록 내려서 파란 색깔을 보인다. 그럼 얼른 잘라버려야 되겠죠. 색깔이 바뀌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면 같이 가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른 잘라버려야 되죠. 다날
새로 등장한 친구인데 오늘 갑자기 시간이 6%를 더 뛰어났습니다. 3,900원에 이렇게 맞춰놨네요. 참 이런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시간 이래 보면 탁탁 숫자를 이렇게 딱 장난치는 것처럼 맞춰놓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3,900원, 2,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것도 참 웃겨요. 좋다.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뭐 신사업, 뭐 대행사업 추진한다, 선불 운영 대행사업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저것을 뭐 우리가 만물 박사처럼 다 알 수는 없겠죠. 뭐 좋으니까 뭐 저렇게 하고 있겠죠.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같은데 그렇죠. 요 근래 많이 떨어졌죠. 봅시다. 내일 자기들이 원하는 단가 3,900원 저거들이 정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맘그래 해보죠. 어찌 되는가 한번 간을 보자는 겁니다. 다음은 비츠루테크와 세트랙 아이를 이렇게 붙여놓았는데요. 지금 시간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AP위성, 캔코와 컨택 이런 애들이 대거 세종부터 상가를 갖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뭐 100조를 지원하니 뭐 어쩌니 뭐 그랬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소문난 잔치는 항시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몰려서 복잡한 잔치집에 가면 쉽게 한 그릇 얻어먹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주 신박한 뭐 재료 같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또 시장이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 아까와 요 삐아에서 말했던 그런 논리. 즉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가서 떡을 팔아야 떡 사세요 해야 누가 떡을 비싸게도 뭐 사갈 것이고 또 싸게도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오는 저 외딴 셈이 혼자 가지고 떡 사세요 하면 누가 떡을 사겠습니까? 없지 떡 살 사람이. 그죠? 그런 뭐 논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일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단가 종목 즉 머리를 잡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AP위성, 캔코와 컨택 세 놈을 줄줄이 나누고 하시면 되고 저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서 나는 할래 한 사람들은 비츠루테크나 세트라가이 2개 붙여 놓으시고 비츠루테크가 시간에 4.5%, 세트랙이 시간에 6%, 그 다음에 같이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같이 볼 친구들이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애들은 시간에 3%좀 낮죠. 그죠? 그 다음에 제노코 같은 애들 이것도 시간에 3%. 그래서 이 밑에 졸졸이 붙여놓고 사실은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아침에 땡 해보면 알죠. 내일은 말일이니까 너무 시가 높은 종목은 상당히 조심들 하자라는 걸 좀 생각합니다. 내일 한번 봅시다. 과연 뭐 우리 예상을 뒤엎고 전부 다 상가 들어갈지 6월달을 보자 뭐 이러면서 말이죠. 스택 시스템 오늘 상가까지를 한번 타치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 한번 볼까요? 그렇지 29.85%. 상가를 유지는 못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1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시간에 4% 정도 올려놓았어요. 보통 이런 종목이 상가까지 이제 간 종목이 이 정도 떨어져 한 15% 떨어지면 보통 상가를 한번 더 밀어붙이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 그 정도 힘은 안 되는가 봐요. 하지만 3, 4%대 시가라면 암점은 갭을 메우는 갭 매매를 아파트만 뭐 갭 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도 이런 갭 매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갭을 메우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2차 상승을 가줄까 그런 관점에서 보죠. 16,100원이 3%네요. 16,100원이 16,000원 정도 잡고 하면 되겠네요. 16,000원 16,000원 정도 기준가 딱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돼서 우리가 아무리 밤에 이렇게 5만 주파를 다 튕기고 5만 머리를 다 굴서 해도 아침에 뚜껑을 땡 하고 열어보면 별별 난리가 다 일어나거든요. 항시 여러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JLK 오늘 좀 올라갔어요. 한 20% 가까이. 뭐 재료는 그럴듯한 재료가 뭐 나름대로 있습니다. 난 좀 읽어보십시오. 월말에 이렇게 끌어올려 준 것은 의미는 있거든요. 기간들도 97,000주 여기 조금 넘고
그렇게 많이 넣은 건 아닙니다. 일단 전 고점을 몸통으로 뚫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 놓고 시간에 3%를 띄워놨다. 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과연 그것이 내일 같은 월말에, 문제는 이 월말에 얘들이 매도세를 이어나갈까? 다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봅시다. 다시 3%면 3% 안에서만 놉니다. 이 안에서만. 톡 떨어지면 얼른 팔고 나서 가만히 봅니다. 상승하면 홀딩을 해야죠. 한국 화장품 제조 요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요즘은 뭐 별로 할 게 없는 시장이니까 막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금액대가 많이 올라졌죠. 지금 54,000원 정도 됐는데 시간 내에서 0.5% 빠져 있습니다. 내일은 좀 음봉을 줄 모양이죠. 근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54,000원 보합 돌파할 때는 가격도 54,000원 딱 좋네. 돌파할 때는 이 가격 하나만 가지고 논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무시할 건 못 됩니다. 오늘 오름폭은 10%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은 금액대가 이것도 58,000짜리거든요. 얘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줄여볼까요? 그죠? 신고가 쓰고 있죠. 그죠?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이 두 개 묻혀서 시가는 둘 다 보시다시피 별로 뭐 없으니까 어쩌면 내일 코스메카가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화장품 애들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 BH 볼까요? 자, 참 모습이 보면 아주 좀 뭐 이렇게 이런 약간 캔들이 뚜껑 놈이 별로 안 보이네요. 그죠? 전부 다 야리야리한 이런 애들만 보네. 20%짜리 여기는 한번 봅시다. 여기는 11%짜리 고점. 나머지는 다 이제 우후 잡채들인데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죠. 보시죠. 자꾸 가려고 이제 이게 용을 쓰고 있거든. 누가 그런 짓을 하나 싶더니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물량을 넣으면서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좋다. 자, 한번 줄여볼까요? 이놈도 막 찔러대는 놈이네. 근데 문제는 내일 월말인데 또 한번 찌르렀나? 근데 월말 하루 전날인데 오늘도 22만 주를 넣었다. 이제 뭐 좋은 뭐 떡이 있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이것들을 월말에 사고 난리냐 이런 관점. 뭐 이거는 시가 안 높을 테니까 2만 5천 보세요. 또 가격을 탁 정해놨지 않습니까? 이 가격 가지고만 합시다. 그리고 여기 SK와 SKU는 뭐 오늘 막 뉴스에서 뭐 거의 속보식으로 뜨던데 SK도 그렇고 오늘 SKU는 20 한번 봅시다. 23%까지 올라갔습니다. SK는 오늘 15%까지 가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뭐 시간 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것도 뭐 저희들 종배로 좀 넣어놨는데 3% 정도 올랐네요. 저희들은 우선주를 선택을 했는데 글쎄 뭐 과연 시장이 긍정적으로 뭐 받아줄까? 왜냐면 오늘 반짝하는 걸로 끝날까? 아니면 평범한 어떤 기술주처럼 이런 식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봅시다. 일단 우선주로 하시든지 SK로 하시든 뭐 상관은 없는데 우선주로 하실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금액대가 비싸니까 금액을 어느 정도는 받아줄 거예요. 이것도 뭐 재밌는 일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싸움이 났다 하면 빨리 가서 이렇게 목을 요렇게 빼고 가서 어떻게 돼가나 구경은 해야 된단 말이죠. 싸움 구경, 불구경 할 때는 제일 재밌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은 내일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하나금융 내일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금융 24호스펙은 아이비전 녹설은 에거 합병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내일 거래 합병 결정이 나가지고 정지 해제가 됩니다. 승인이 된 거죠. 승인이 된 거고 그렇게 좀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이제 합병 상장을 하겠죠. 11호스펙은 보면 뭐 차이 커뮤니케이션인가 뭐 얘하고 합병인데 일단 상장
예비 심사를 어, 승인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두 개다가 거래가 둘 다 재개가 되니까 내일 이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혹시나 뭐 뭘 하나 뭐 줄라나라는 마음대로 보자는 거죠. 이놈도 바로 올라갔다 딱 마친 이놈 다 볼까요? 이놈도 이것들이 요즘에는 뭐 웬만하면 뭐 아예 작정을 하고 딱 올려놓고 마치는 거. 뭐 내일 한번 보죠. 어찌 되는지 뭐 일단 보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보라. 보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자, 후반부는 상한문 코멘트를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공부 좀 하실 분들은 후반부를 다시 참조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상한문 코멘트 보겠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요즘 바빠서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잘 올리지 못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복귀는 자주 하는 게 좋겠죠. 오늘 목요일이라 더군다나 한 달을 끝내는 말일이라 상당히 긴장스러운 날이었고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자제를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트레이딩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해야 되는 것이 또 그러한 일들인지라 오늘은 매매를 좀 바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수는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1.5%.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죠. 코스닥은 그렇게 뭐 마이너스 0.7%.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일에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상종목은 피플바이오 한 종목밖에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피플바이오는 데이로도 수익이 좋았고 상수익으로도 수익이 좋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전체 고점 보면 26.5%, 상팀들은 시가 13% 출발했으니까 절반 정도를 끌고 가면서 25%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25%의 전량 매도를 하자고 했죠. 데이 팀들은 오늘 아침에 시가에 한번 진행을 해보다가 시가 프로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 얼른 마무리를 짓고 다시 우리가 3,000 이 지점이죠. 네. 3,800원 근처 지점에서 진행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25%까지 26%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거의 25% 수익이 나왔죠. 여기가 1%대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피플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첫 번째 매매가 조금 빨리 판단을 빨리 하고 나와서 다시 두 번째 타점을 잡고 진행한 것은 잘 진행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피플바이오 한 종목만 해도 데이와 상으로 50% 수익 정도 나왔으니까 한 종목이 주는 수익치고는 상당히 큰 수익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피플바이오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종목이 가장 큰 종목이 이제 흥성그룹이었는데 아침에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뒤라도 좀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진행되는 종목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놓쳐버렸는데 그것을 좀 달래줄 종목으로는 우리가 오가닉티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가닉티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가까지는 여유의 폭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놈은 하이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준가를 150원을 잡았죠. 예, 딱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 진입을 해서 1차에 진입을 했을 때 상한가까지 한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11%죠.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11% 수익을 주더군요. 그래서 2차도 다시 공략을 또 합니다. 다시 쭉 내려와 버리죠. 또 이렇게. 그래서 다시 2차로 역시 150원 기준가로 공략을 하자 했는데 150 여기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151원입니다. 여기까지 151원이.
그래서 150원에 150원에 큰 상관은 없거든요. 보시면 150원 16.2%, 151원 17.0%, 뭐 0.5% 차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대부분 또 다시 챙겨 먹으신 사람들은 다시 또 진을 봐죠. 다시 또 상가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 챙겨 먹은 사람들은 두 번의 매매로 뭐 20%두 번만 해도 20% 아닙니까? 잘 챙겨 먹었으니까 뭐 상한가 욕심 안 내신 분들은 보유를 안 했겠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상한가로 보자. 왜? 흥성이 풀어지지 않는 한 절반은 가져가자 그냥 그대로. 끝까지 좀 애를 먹였지만 그래도 상가까지는 안착을 해주게 되죠. 흥성이 풀어지지 않아요. 오가디는 갈 데가 없죠. 같이 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수익을 안고 11% 수익을 안고 앞에 11% 먹고 뒤에도 11% 똑같이 먹고 오가닉은 보유 중이니까 월요일날 흐름 보면서 아니죠 내일 금요일날 흐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샤페로는 아침에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타이밍 시가가 오늘 6%였죠. 시가 6%대 출발해야죠. 거의 뭐 20% 가까이 때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19%인가 아마 이 정도 올라가서 18%인가 올라갔는데 여기가 이제 20%대죠. 원래 좀 아쉬웠죠. 뭐 그러니까 한 10%대 수익은 아침에 놓쳐버렸죠.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샤페로는 계속 추적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2,300원 기준가. 오늘 보합 살짝 위죠. 예. 그래서 보합을 하든지 뭐 보합 살짝 위니까 뭐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9시 30분 일찍 내려왔죠. 20%까지 올라간 애가 가까이 올라간 애가 다시 보합까지 내려오는데 얼마 걸리지는 않았죠. 여기를 타점을 잡고 다시 상승을 해서 오늘 또 20% 수익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매매의 패턴, 즉 보통 아침에 한번 해먹고 그냥 마무리 짓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내고 매매를 접는 방법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찍 내려오는 종목은 한 번은 더 해먹을 수 있는 억제된 파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 파동의 폭을 한 번은 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샤페로는 첫 번째 타점을 놓쳤지만 두 번째는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먹을 수 있었다. 앞에보다 거의 뭐 지수까지만 앞에보다 더 훨씬 크게 큰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샤페론도 오늘 20% 정도 수익은 큰 수익이었다고 봅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 사원은 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틀 동안에 우리한테 참 큰 수익을 준 종목 아닙니까? 전일에도 우리가 이 날짜에도 제가 어제 자료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첫날에 상장할 때 우리가 총 120%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120%는 수익을 냈는데 첫 번째에 90% 가까이 수익을 줄 때 우리가 첫 번째 큰 수익이 나왔고 두 번째는 90%에서 한 70% 떨어져 가지고 있다가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공략할 텐데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고점을 돌파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타이밍으로 잡자. 그래서 두 번째 상승을 올릴 때 이 타이밍에 다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25% 정도 뒤에 또 나오죠. 그 앞에도 한 5% 정도 먹은 게 있죠. 그래서 비전 스펙은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궁합이 좋은 친구다라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웠다면 어제 종배로 두들겨 팼어야 될 종목인데 사실 스펙은 종배로 넣기에는 그렇게 마땅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제 시장의 상황상 한 번쯤은 종배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조금 갈등이 심했단 말이에요. 좀 생각을 좀 필요한 날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5월달 말인데 스펙 쪽에 종배를 넣는다 하기에는 조금 뭔가 패턴이 불규칙하다는 생각이 들어 넣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놈이 시간에 상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를 많이 잡혔죠. 시가가 19% 잡혔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시가가 19.5% 잡혀. 그리고 아침에 파동이 28%까지 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종배를 들어간 애들은 오늘 큰 수익을 얻었죠. 근데 이제 오늘 시가 공략을 한 사람들은
뭐 한 거의 20% 출발하고 28%까지 갔으니까 많이 먹어야 한 6-7% 밖에 먹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기다려 보자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자. 기다리자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앞에 중간에 2,500원인가 2,400원을 우리가 타점은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방송에도 말했지 2,300까지 와야 된다. 2,300까지 와야 된다. 왜냐면 오늘 이놈은 상한가를 갈 놈은 아니다 말이죠. 상한가를 갈 놈은 아니다. 그러면 오늘의 파동을 봐야 될 텐데 이놈의 승부는 전일에 종배로 넣는 것이 마땅한 승부였지만 그렇게나 좀 무리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배에서 승부를 못 끌었으면 아침에는 들어가기는 무리수죠. 왜? 상한가는 못 가니까. 자, 그렇다면 당일에 먹으려면 하락폭이 커야 당일에 수익도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2,300원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야 15%는 20% 정도 먹을 수 있다. 정확하게 2,300까지 내려와줬죠. 물론 중간에 다툼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 2,400, 2,500은 그는 뭐 은이 그때는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2,300에서 파동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2,300원에서 출발했던 종목이 나중에 2,300은 2.0%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보시면 2,760원, 1,765원이거든요. 22점 몇 프로까지 나왔죠. 22.6% 거의 딱 20% 정도 수익이 나온 셈이죠. 그래서 스펙 사원은 오늘 어제 종배를 못 넣은 것이 참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갈등이 심했던 것을 오늘 이것으로나마 좀 아쉬움을 달랬다. 그래서 그냥 보내지는 않고 끝까지 잘 추적을 해서 우리 거를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J2K 바이오는 오늘 아침에는 조금 더듬거렸죠. 주가가. 그래서 저희들은 하락에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진 않았다. 그 점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물론 꼬리를 노릴 수 있는 환경에 되어 있지만 이 시간대는 상당히 복잡한 시간대라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 여력을 보여줄 때 흐름을 잡아놓고 보자. 그래서 우리는 35,000원을 보았습니다. J2K 바이오는. 실제로도 아침에 J2K 바이오는 35,000원에 진행이 됐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기다리자, 내려갔다가 35,000원을 돌파할 때가 아니면 손을 대지 말자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파동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나 여기서나 어디서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고점을 보면 고점이 25%, 우리가 들어간 6%대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치상으로 보면 18에서 19% 정도 나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J2K 바이오도 집중력을 잘 흩뜨리지 않았다. J2K 바이오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생각했던 모습에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잡아줬지만은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올라오는 종목을 다시 잘 기다렸다가 공략을 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중을. 그래서 어떤 종목을 여러 개 한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종목에 진입이 되었을 때 오늘도 진입, 청산, 멈춤을 잘 기억하자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진입을 딱 했을 경우에는 그 종목을 잘 집중을 해줘야 되고 공략을 할 거라고 종목을 정했다면 그 종목을 끝까지 어느 정도 선상까지는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J2K 바이오는 오늘 집중력이 잘 가져다 준 좋은 승부였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수익도 뭐 17%, 18%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에. 역시 이것도 9시 30분 안에 끝났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매매는 길어야 한두 시간, 2시간 안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오전 2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본인들의 어떤 원칙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J2K 와요. 죄송하지만 오늘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종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삐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삐아와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미래에셋 벤츠, 예, 미래에셋 사우스페가 이 두 개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생각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미래 스펙을 넣어야 되고 약간 기존의 보통 방식을 따른다면 이제 삐아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월말이니까 삐아를 선택을 했는데 아, 생각은 좀 틀렸죠, 그죠? 예. 틀렸는데 어제 만약에 삐아가 상가를 갔으면은 미래 스펙은 상가를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 점은 참 아쉬운 판단이라고 봅니다. 제 그래서 삐아는 오늘 마이너스 2%대 시가 출발했죠. 좀 지켜보자 했는데 그래도 뭐 상승세를 끌어올려 가지고 플러스 8%대 오늘 고점 플러스 8.5% 올라갔는데 8% 정도 수익을 밖에 안 줬지만은 조금 아쉬웠다. 어제 미래스펙과 삐아의 그 상관관계 어제 좀 고민이 많았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뭐 스펙도 오늘 뭐 나름대로 수익은 좀 챙겼고 삐아도 나름대로 수익을 좀 챙겼으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달래야 되겠죠. 하지만 뭐 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삐아 서전기전은 오늘 한 20% 정도의 목표는 생각을 했는데 그까지는 가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고점이 보면 11.8%, 11.8% 맞네요. 오늘 얘가 아침에는 계속 헤매고 있었죠. 그 음봉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7,000원의 신호를 이제 드렸죠. 7,000원을 돌파하면 들어가자 했는데 글을 적고 보냈을 때는 탁 보내니까 7,000을 벌써 탁 치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7,000원 근처 또는 7,100원 한 1% 정도 더 주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 하더라도 7,100원이라 하더라도 1.1%거든. 7,000이면 0.2% 마이너스 0.2%. 손이 빠르신 분들은 좀 일찍 들어갔겠지만 대부분 다 7,100원에서 7,000원 사이는 다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뭐 크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월말에 목요일장에 10%면 뭐 작은 수익은 아니죠. 깔끔한 수익이었다고 봅니다. 이오플로는 우리가 계속 며칠 정도 추적을 하는 종목인데 어제 요 꼬리를 한번 공략했죠. 예, 꼬리를 한번 공략 우리가 보유를 하고 넘어왔는데 정확히는 꼬리는 아닙니다. 꼬리가 마이너스 한 8%대가 나오는데 그쪽에 한 1차를 넣어 보려고 하다 11,000원까지는 한번 와주기를 바랬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마이너스 8%대에서 계속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5%대 기준프로를 잡았지 않습니까? 5%대에서만 놀자. 그래서 다시 8%대에서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5%대에서도 다시 이제 진행이 돼 가지고 오늘까지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한 10% 정도까지 수익은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절반은 이놈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보도록 하죠. 그리고 한슨 엔지니어도 뭐 일단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지금 SKU 종배로 넣어놨던 종목인데 시간에서는 뭐 모습은 나쁘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게 뭐 장 끝날 때까지 이어줄지는 지켜봐야 되겠네, 그죠? SK를 할까 SKU를 할까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스타일에는 급등주 스타일은 우선주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니까 좀 낫겠죠. 이놈도 뭐 어찌 될지 나중에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말에 목요일이라 상당히 좀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고 시장이 그렇게 반등이 없으면 매매를 좀 쉬어야 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수도 오늘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날에 비해서 오늘은 상당히 수익적인 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뭐 수익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2시간 동안에 오전 2시간 동안에 매매를 하면서 어
이렇게 월말에 목요일장이 바쁘게 본 적은 별로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번 월말 목요일자는 상당히 조금 특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수익도 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좀 수익도 굵직굵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일단은 월요일 마무리 매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지만은 내일은 조금 오늘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물론 또 뭐 열어봐야 되겠죠.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다현대로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보라, 종목을 보고 시장을 보고 내 계좌도 보고 내 마인드도 보라, 보면서 시장이 움직이면 마음이 가는 대로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트레이딩 방식이나 트레이딩 뭐 계좌나 뭐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유연성이 떨어진다. 오늘도 방송 중에 한 회원이 야, 어제 미래스펙 사후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얻었는데, 야, 그 본인 나름대로는 그 수익을 잘 이어서 다음 달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크게 매매를 잘 안 하고 좀 몸을 사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건 안 좋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트레이드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상황이 되면은 싸워야 하고 부딪혀야 합니다. 그냥 지금 그런 방식은 매면은 그냥 자기의 계좌를 뭐 지켜가면서 다음 달 넘어가야,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닌데, 오늘같이 시장이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시장을 만날 때는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월말에 목요일장에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또 좀 너무 시장이 난잡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같이 탁탁 뭔가 아구가 맞아떨어질 때는 강력하게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에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좀 유연성을 두라. 너무 트레이딩이나 계좌 방식이나 막 이런 것에 대한 너무 하나의 틀에 얽매여 있지 말고 조금 유연성을 두는 그런 매매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5월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해봅시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